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논문을 쓰고 있거나 곧 쓰게 될 분들이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논문을 쓸 때 누구나 겪게 되는 가장 무서운 단어, 바로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표절, 두 글자지만 정말 무게감 있는 단어죠. 이게 논문에서는 진짜 예민한 주제예요. 특히 요즘처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표절을 잡아내는 시스템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단어 몇 개 바꿔서 넘어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의미까지 비교하고 문장 구조까지 파악해서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로 간주되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새롭게 문장을 창조해야 할까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정보는 대부분 이미 나와 있고 우리는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존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 식으로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표절률을 10% 이하로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실수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표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표절이란 말 그대로 남의 생각이나 문장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베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건 모두 표절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출처를 달아야 할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예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공통 지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건 출처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OECD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5%를 넘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해요. 그게 비록 인터넷 뉴스에서 봤더라도요. 특히 요즘 표절 검사 프로그램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구조와 의미까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단어만 바꿔도 무조건 괜찮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문장을 인간의 산업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검사 시스템은 이걸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후킹. 혹시 지금 여러분 논문 안에 이런 문장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비슷한 문장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 돌리니까 색깔이 쫙 칠해졌던 경험. 그게 바로 의미 중심 표절의 무서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문장을 완전히 바꾸는 재서술, 즉 파라프레이징입니다. 이게 논문 표절률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중요한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단어만 바꾸는 걸 재서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를 확대되었다로 바꾸고 문제점을 한계점으로만 바꾸는 것. 이런 방식은 표절 검사에서 그냥 유사한 문장으로 바로 인식됩니다. 진짜 재서술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 구조와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문이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현대인의 일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 어때요? 내용은 유지됐지만 표현 방식과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면 검사 시스템에서도 다른 문장으로 인식하고 표절률도 확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숫자나 수치를 말로 풀어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특히 보고서나 통계 인용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은 25%다. 이걸 그냥 25%라고 쓰면 표절률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훨씬 자연스럽고 유사도도 낮아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바꿨을 때 유사도가 20%에서 7%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출처를 정확하게 달지 않아서 표절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서술을 잘 해놓고도 출처가 빠져 있어서 검사에서 무단 인용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아까운 실수예요. 출처는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무조건 남겨야 해요. 직접 인용일 땐 따옴표로 묻고 페이지까지 적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간접 인용은 내 말로 바꿨더라도 에 따르면 식으로 누구의 연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출처 누락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논문 쓰면서 항상 이 정보 내가 직접 조사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본 거야? 이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야 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다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죠. 바로 표절 검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대학이 표절 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요.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넘기기 전에도 이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죠. 국내에서는 카피킬러가 가장 많이 쓰이고 해외 논문까지 비교하려면 TURNITIN이 좋고요. COPYCHCK처럼 사용이 편한 도구도 있습니다. 검사 도구는 색깔로 유사 문장을 표시해줘요. 초록, 노랑, 주황, 빨강. 이게 곧 위험도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은 거의 복사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랑이나 주황도 재서술이 필요한 문장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절대 그냥 문장을 지우지 마세요. 의미 없는 문장을 덜어내면 논문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 대신 구조를 바꾸거나 예시를 추가하거나 비유로 설명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쳐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써먹고 효과 본 실전 꿀팁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문단의 같은 출처를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같은 논문만 인용하면 표현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세 개 논문을 조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써보세요. 두 번째, 논문을 다 쓴 다음엔 하루 쉬었다가 다시 읽으세요. 이거 진짜 효과 커요. 지금은 내가 쓴 문장이 자연스러워 보여도 하루 지나면 어색한 게 바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개요를 먼저 짜고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제와 흐름이 뚜렷하면 불필요한 반복도 줄어들고 유사도도 낮아져요. 네 번째, TTS 기능을 활용해서 내 글을 귀로 들어보세요. 글로는 안 보이던 오류가 소리로 들으면 확실히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한 선배 논문을 분석해보세요. 잘된 논문은 표절 없이도 깔끔한 구조와 인용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정직한 글쓰기입니다. 표절률을 낮추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문장에 대한 태도예요. 내 문장은 내 생각을 진심으로 담은 문장이 되어야 해요. 표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신뢰받는 연구를 만들기 위해 정확하게 정성껏 쓰는 것. 그게 진짜 논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논문 쓰는데 정말 필요한 꿀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